질문 하나당 대답을 한 개만 합니다. 질문 하나당 대답 하나만 하세요.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를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주관식 질문들이 나오고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짚어 넘어가면서 넘어갈 텐데, 항상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고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보석 같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써라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쓰고 싶지 않고 제 영혼을 탈탈 털어서 교수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난 내 할 말 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듣고 싶은 말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 만족으로 가져가면 돼요, 점수를. 내가 요구하는 바를 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만큼 점수를 그렇게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지 않으면 점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질문이 두 개였는데 문장을 하나로 쓴다면 그러면 내용이 어차피 yes, I do 한다면 그냥 연결해서 콤마 찍고 그냥 연결해서 쓰는데 그거 왜 점수를 안 주죠?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5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점수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1점을 뺍니까? 2점을 뺍니까? 작은 실수 하나면 0.5점으로 빼고 좀 큰 실수처럼 보이면 1점 빼고 아주 큰 실수면 2점 빼나요? 내용이 좋으면 점수를 그냥 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점수를 더 주려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질문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예요. 왜냐? 오류가 생기거나 이제 점수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 한 개만 날려도 되니까요. 두 개 다 안 날리고. 뭉태기로 점수를 매긴다고 쳤으면 만약에 30점짜리 시험을 주고선 이 모든 것을 다 메꿀 수 있는 지문 하나를 던져놓고 이거 우리 중간고사 30%짜리 지문 하나예요. 답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내리 써가지고 지문에다 대답할 수 있죠. 그런 시험들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객관화가 더 많이 필요한 지문 시험이잖아요. 교양 수업이니까요. 전공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지문들을 이렇게 쪼개놓는 겁니다. 최대한 더 많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지 귀찮아서 뒷목 잡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납득이 되면 이제 대답을 할 때마다 이거 하나 대답해주고 저거 하나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귀찮게 라는 마음은 좀 줄어들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유는 대답도 쪼개서 받기 위해서고 대답을 쪼개서 받으면 감점 요인이 더 줄어듭니다. 감점 요인이 줄어들면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질문이 두 개인데도 굳이 꼭 한 문장으로 쓰고 싶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 한 개만 대답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점수는 그렇게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면 뭐 그렇게 되겠죠.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관해서 매 학기마다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Do you know about anyone who could be considered prodigy? 라고 하는 질문에서 Yes, I know Yes, I know about someone who could be considered a prodigy 라고까지 해도 돼. 또는 Yes, I do 라고만 해도 돼. 근데 이제 그거 말고 There's someone that I know who is son of my mom's friend.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사를 이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감점 요인을 안 만들 자신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은 나를 감동시키고 자기의 멋짐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감점 요인이 없으면 만점을 가져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올라가지가 않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 잘했다고 해서 얘는 너무 잘했다. 얘는 2점 말고 4점 줘야지 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어느 시험이 그렇겠냐면은 어쨌든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영작에 관한 그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난 그 틀에 맞춰서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난 영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영어로 표현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이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틀에 박혀서 자꾸 대답을 하라고 시키지? 나는 자유로운 표현을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관식에 대한 대답들은 틀에 박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감점 요인들이 훨씬 더 높아져요.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 영문,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영문으로 말하는 것은 번역의 과정이죠. 거의 동시 통역, 번역의 과정이에요. 동시 통역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시 통역을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내려 쓸 수 있다. 내려 쓸 수 있다는 동시 통역가가 하는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동시 통역은 학사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동시 통역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원 과정으로 또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는 그러면 교수님 그 영어로 썰렁썰렁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동시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동시통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통역이라기보다 한국말로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기어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다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앉지는 않죠. 그냥 그 오토바이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맞추죠. 포지션에. 그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의자에 좀 편안하게 어깨를 기대고 등을 기대고 앉다가도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면 엎드려서 탈 수도 있죠. 그 오토바이의 포지션에 따라서요. 그죠? 그리고 오퍼레이트 해야 되는 그 기계들이 좀 다르겠죠. 내가 원하는 바는 앞으로 가는 바예요. 그죠? 나는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로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고 오토바이로서는 손으로 오퍼레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오토바이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발을 가만히 있고 손이 움직이죠. 영어를 말할 때와 한국어를 말할 때는 다릅니다.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영어로 자꾸 번역해서 동시간 번역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구걸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번역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색깔을 보이는 초록색을 파란색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명화를 복구하는 과정이라면 그 흰색이 그 흰색이 아니고 그 까만색이 그 까만색이 아닌데 그죠? 흰 운동화 사줘라고 한다면 엄마가 락스를 뿌려놓은 것 같은 흰 운동화를 사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 완전 흰 거 말고 약간 아이보리색 들어간 거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흰 티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흰 티가 없죠. 하얀색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패브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염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죠. 자, 똑같습니다. 주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하고 싶다면 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점수를 받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본인이 혼자서 번역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냥 나는 영어가 생각이 난다. 나 이렇게 나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대답이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이 나오는데, 라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감점을 안 받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2번 넘어갈까요? 자,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라고 그랬어요. 이런 질문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써요. 어떻게? 대답의 포맷이 있죠? 질문을 뒤집는 겁니다. 질문을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죠?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진짜 질문 어디 나왔어요? How do you think가 진짜 질문이죠.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How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아까 1번처럼 너 어떻게 생각해? 질문 한 번 더 나왔죠? 자, 너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은 실제로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과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이야? 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이죠.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 라는 대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주변 국가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입니다. 라고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 라고 시작을 해요.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김치는 한국 건데 라고 얘기해봤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는 내 생각을 비판이나 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표현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을 이제 몰고 가죠. 이해됐어요? 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이 나라도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저 나라도 똑같이 생각한대. 왜 모든 나라들이 이 김치가 저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생각한대 라고 하면 이제 한국이 이제 얘기하겠죠. 왜 니네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이가 없네? 라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증거들,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역사적인 증거야? 니네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잖아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역사적인 증거라고 생각해 라고 합니다. 이제 얘기가 돼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계속 개미 지옥이에요.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속으로.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론들은 반박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화제성을 돋보기 위해서 왜냐면 나 혼자서 떠드는 것보다 너랑 같이 싸우는 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싸우는데? 라고 한다면 제가 내 생각을 말하는데 내 생각을 막 억압해. 라고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이네? 너 왜 그래? 왜 언론의 자유를 막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볼 때는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김치는 대한민국,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제 생각에는요. 라고 대답하는 건 아니 네 생각 말고 당신 생각 말고 사실을 말하세요. 이건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질문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2번에 대한 질문 한번 다시 쳐다봐 보세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그러니까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Parents should react. I think parents should react in this way 라고 대답하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봅시다. Should they push the child to develop the talent or allow the child to develop it naturally?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합쳐서 대답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I think parents should push the child to develop the talent라고 대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 나는 대답을 다 했구나 라고 하고 3번으로 넘어가요.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 두 개면 대답도 두 개여야 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하지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질문 안에 대답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follow-up question, should they push the child? 요 질문에 대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베껴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should react, reaction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선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달라요. 대답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해됐어요? 대답이 똑같다 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이 두 개였다면 두 번 하십시오. 아까 채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채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개에 대한 대답만 했구나 하고 한 개는 감점이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how 이게 왜 자꾸 켜지지? 알람을 끌까요? 어쨌든 닫읍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react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I think parents should react in this way 라고 대답을 하고 this way에 있는 여러분 대답을 쓰고 마침표 Should they push? Yes. They should push their child to develop their talent. 마침표. 이해돼요? 질문이 두 개고 대답은 두 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에서 점수가 나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2점인 줄 알았는데 1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는 대답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나 오늘 시험 괜찮았는데 객관식 다 맞은 것 같고 주관식 대답 다 했는데 뭐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점수가 나오죠. B가 나와요. 또는 C 플러스가 나오고 원래는 점수가 B였는데 B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C로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본인은 A라고 생각했는데 C가 나오는 것만 당황스러운 경우가 없어요. 이제 물어보죠. 교수님 제가 시험을 괜찮게 친 것 같은데 점수가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관식 다 틀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당황스럽죠. 난 분명히 대답 다 했는데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지?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질문 두 개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류가 하나 생겼으니까 점수 하나도 못 가져가고 또는 질문이 두 개였는데 질문을 머리 써가지고 똑똑하게 질문 두 개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모두에다 다 해버린 경우, 이런 이번에 대한 경우처럼 되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관식에 대한 실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페이지는 한 페이지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3번 봅시다. Why do you believe some children show advanced abilities in early age? 자, why do you believe?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Why do you believe some children shows advanced abilities at an early age? Are they born with a special talent or do they learn it somehow? 자, 이거 질문을 합쳐서 대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Why do you believe? I believe because 라고 대답해야 되죠.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because라고 대답하죠. Because I think 이것도 그 질문이죠. 3번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합쳐서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두 개를 나눠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Why do you believe? 왜, 좀 아이들이, some children이 advanced ability를 early age에 보여준다고 생각해? 왜 그렇다고 믿어? 라고 물어보죠. 왜, 뛰어난 그 능력을, early age에 보여준다고 믿어? 왜 보여주는 거라고 믿어? 란 질문과, 타고난 거야? 아니면 배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다르죠. 어렵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믿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땡땡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류해서 대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 2번에 대한 것처럼 페어런츠가 아이가 뭐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리액트를 해야 돼라는 데에서 정답을 얘기할 필요가 없듯이 그냥 여러분들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의견이라는 게 실제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나도. 근데 우리는 지금 차일드 디벨롭먼트 또는 유아교육과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대답하는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 또는 스페셜 탤런트 또는 스페셜 니드 이런 걸 배우는 수업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수업은 유아교육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한 그 팩트에 관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대답할 수 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번에 대한 질문은 Why do you believe some children shows advanced ability at an early age? 그렇게 한다면 Because their parents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어빌리티를 볼 수 있지 라고 대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Are they born with a special talent or they learn it somehow?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면 되죠. They are born with a special talent 하고 대답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어느 논문에 그렇지 않고 they learn it somehow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배우는 거다라고는 논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논문을 배우고 지금 유아교육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 수업에서. 이해되십니까?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유닛 2에 관한 질문들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자, 보키블러리를 항상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이 단어의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at the speed of light를 만약에 다음 페이지에서 책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at the speed of light는 뭐예요? very fast 어디 갔니? extremely quickly랑 매칭이 되죠.
얘랑 짝꿍인 거는 알아야지.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실 수업에 들어가는데 온라인 수업 말고요. 수업을 들어갔을 때 나랑 아이고 자 화면 한번 다시 보고 네